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렸던 큰 그림은 대체 언제쯤 완성될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검색하면 매일 대단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큼직한 이슈가 몇 개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옴니클로 40주 임상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도 했습니다. 일본 항암시장을 석권했다면서 허주마, 베그젤마의 고성장이 보인다고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스테키마 소화용 제형도 허가 획득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난 4년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전염병 사태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지금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투자한 사람들은 셀트리온에 물려 있을 것입니다. 낮은 주가에 매수했어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희망회로만 가득 남겨둔 채 상승하지 못하는 주식 차트입니다.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주가 방어를 안 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2025년 5월 20일 천억 자사주를 추가 매입 결정합니다. 올해만 5,5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2025년에만 6차례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도 우리 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재된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속적인 자사주 매수는 주가 상승 요인인데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셀트리온은 주가가 바닥을 지난 것이 아닌가란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 약가 인하 수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의약품 관세부가 예고 우려도 희석되고 있지요. 물론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하고 무상증자 결정도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하면서 주가 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첫 번째 가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공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걸까요? 공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합니다. 주가가 안정화되며 하락 압력이 줄어듭니다. 공매도 견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30일 자사주 매입 공시 규모 1,000억의 임상 승인 소식 후 주가가 4.77%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세에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외국인은 2,390억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1,809억을 순매도했으니까요.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에는 15만원대를 유지하던 주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공매도 물량을 흡수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2025년 5월 공매도 잔고가 3,988억으로 약 4천억 규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가정입니다. 무상증자로 공매도 세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주가 상승은 공매도 세력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무상증자로 주주에게 추가 지분이 제공되니까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전에도 무상증자와 비슷하게 주식 배당도 있었던 셀트리온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 공급량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희석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큰 효과는 없었지만 지속적인 주주치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셀트리온은 수익이다.
시가총액으로 본 한국 코스피입니다. 1위와 2위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반도체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TSMC 같은 대만 시스템 반도체와 경쟁을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말도 많이 보이는 중입니다.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13위에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령화 시대에 맞이하고 그나마 한국에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도 있으니까요. 시가총액 4위를 기록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차 전지는 중국 저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배터리 자체 개발하는 전기차 회사들이 앞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HD 현대중공업은 방산과 원자력 그리고 친환경 및 조선업 테마로 요즘 좋습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강한 부분이 될 수 있지요. 나머지 시가총액이 높은 KB금융, 신한지주, 네이버 같은 경우 금융 주식이고 IT 서비스 주식이지만 내수 시장에서만 1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IT와 관련된 회사가 당연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사이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알아주는 IT 서비스 기업이죠. 네이버가 해외에서 크게 알아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주식을 하고 있는 황금거북입니다. 재무제표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성장성이 감소되는 것이 보입니다. 내수시장이 어려워져서 작은 소형 주식들의 힘이 떨어지는 것도 지켜보는 중이죠. 제조업은 중국과 가격 경쟁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이 크게 차이나서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합니다. 부동산과 유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경기가 둔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심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감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정 회사가 과거 내수 시장을 장악했던 부분의 매출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유통에서는 쿠팡이 조 단위로 매출이 상승하면서 커지고 있지요. 제조업이 줄어들고 해외에서 저가 제품이 수입되는 중입니다. 과거의 황금거북이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재무제표가 좋고 재무 안정성이 높은 배당 주식 위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최근 황금거북이는 국내 주식 매도 수익을 미국 주식으로 점차 옮기고 있었죠. 1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국내 비중이 80%이고 미국 비중이 20%였습니다. 지금은 투자 비중이 국내 60%에 미국 비중이 40%입니다. 처음으로 미국 비중이 절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조금씩 옮겨지는 투자 자금입니다. 한국 주식의 30%, 미국 주식의 70% 수준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한국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있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